황태순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말에 퇴진하고, 그리고 이제 퇴진하게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6월 말에 내년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이것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 양자 회동을 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추미애 대표는 내년 1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말까지 퇴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탄핵소추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이견이 발생해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이 비박까지 포함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보다는 내년 4월 말 자진 퇴진하는 것으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모이면서 사실상 탄핵 소추가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일단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만장일치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만장일치.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이 128명이에요. 그 172명이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인데 172명 갖고 이런 발의는 할 수 있을 때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28명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 28명이 그동안 한 40여 명 가까운 이른바 비박들이 탄핵 추진하겠다 했는데 보면 이와 같으면은 우리는 보면은 4월 말 4월 중에 사퇴하고 6월 중에 대선을 치른다면 굳이 탄핵하지 않겠다. 이른바 탄핵 행진에 동참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론이라는 것은 그 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면 본인이 그것과 어긋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은 굉장히 나름대로 기속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속력, 만장일치로 보면 그한 4월, 6월 안을 갖다 만장일치로 어떤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 금요일인 12월 9일에 그 이른바 탄핵 소추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발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의견에 이르러서 찬성, 이른바 가결되기는 이미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같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4월 말 퇴진을 주장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반대 의견을 펼쳤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보시죠.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논의 이후에 다시 만나실 가능성도 있으신 거죠? 그건 나중에 얘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회동에서 어쨌든 오늘은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개헌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퇴임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을 많이 의견 교환을 했고 결론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 회동은 추미애 대표가 먼저 만나자 했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김무성 전 대표에게 만납시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비박도 우리 탄핵 그대로 밀어붙일 테니까 동참할 수 있겠는가? 동참해 달라. 아마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보자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을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내년 4월 말 퇴임. 이렇게 가면 탄핵 필요 없는 거 아니겠느냐 하니까 추미애 대표가 무슨 소리냐. 퇴임하려면 더 빨리 해야 된다. 사실상 즉각 퇴임은 아니더라도 내년 1월 말까지는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바로 저게 두 사람 회동이 끝난 뒤에 추미애 전 대표는 1월 말까지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말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벌써 말이 나온다는 건 말은 뭐냐면 대통령 퇴진 시기와
대선 시기가 최대의 쟁점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근데 이제 네. 추미애 대표는 아마 이렇게 설명한 모양이에요. 왜 그럼 탄핵을 추진하다가 임기 단축 논의에 응했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아, 우리는 임기 단축 협상에 나선 게 아니라 탄핵을 통해서 하면은 1월 말까지 퇴진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한 거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미 저렇게 1월 말, 4월 말에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대선 시기가 최대의 쟁점임을 보여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속내가 다른데 이제 지금 현재는 탄핵을 하고 싶어도 비박계가 이제 당론으로 친박 비박계에서 당론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대통령이 이제 나도 이제 여야가 합의한다면 4월 말까지 하시라도 물러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히는 순간 바로 대선 시기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딱 전환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대선 시기가 여야로 볼 때 언제가 더 유리하느냐, 오히려 이제 이러한 줄다리기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비박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쪽으로 뭐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도 할 수 없고 결국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오늘 김무성 대표는 비박은 대통령 임기 단축 요구에 대해서 원로들이라던가 친박들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의 선택만 남아 있는데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추미애 대표가 1월을 제안했다고 하는 건 결국은 임기 단축 협상을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 원래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그 이전에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합의되는 즉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차치해 두고라도 제가 볼 때 야당은 현재로서는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선을 두고 삿바 싸움을 해서 1월이 좋다는 야당과 4월이 좋다는 여당으로 갈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임기 협상은 그러면 둘이 합쳐서 3월에 하자라고 이렇게 협상이 가능할 텐데, 국민들은 과연 이런 결정에 대해 동의할 건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이 과연 대통령에게로만 향할지 아니면 정치권의 여야로까지 향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촛불 민심에서 국민들의 설득과 동의가 빠진 채 정치권의 협상에 대해서 국민은 상당히 반발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두고 협상은 없다,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선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추미애 대표와 이 김무성 전 대표 간의 회동이 이루어져서 좀 놀란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즉각 아마 반발을 한 것 같은데, 뭐 여야 간의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저는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명분 싸움 할 거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1월 말 탄핵은 지금 이렇게 되면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비박이 돕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그렇다 그러면 탄핵을 차치하고 그러면 사퇴 시점이란 게 결국은 대선 시점이 되는 건데, 대선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면 지금 이제 말 나온 것만 봐도 한 3개월 차이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12월 2일이든 9일이든 소추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헌재에 가서 심리를 시작해서 결정이 되는 거는 한 3월 이전까지 하는 것도 하여간 물리적으로 굉장히 헌재에서 애써야만 한 3월 전에 결정이 날 거다라는 게 예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4월 말 사태는 저는 뭐 그래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고, 3월 말이나 이러면 한 2, 3개월 차이인데 탄핵과 치면은 저는 이제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한 4월 말, 지금 더민주당이라고 1월 말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절충한 정도로 해서 한번 3월 말이나 됐든 4월 말이 됐든 저는 이제는 사퇴 시점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에서는 발끈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정말 도대체 왜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당과 아무런 상의 없이 마치 내년 1월에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식으로 다른 요구를 했다. 같이 탄핵 추진하기로 해놓고 왜 김무성 대표 만나서 딴소리 했느냐 이렇게 굉장히 발끈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은 사실상 이제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돼버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겠다, 국회가 정해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박지원 의원이 경로하는 건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원래 어제 야 3당 대표가 모였을 때도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유연한 입장입니다.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꼭 그 탄핵 소추만이 꼭 정답이냐 아니면 우리 B 플랜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사실은 박지원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박지원 대표는 양당, 심상정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 입장을 생각해서 어쨌든 어제 야 3당 대표가 모여서 탄핵으로 방향을 모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보니까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 마침 지난 11월 찾아보니까 11월 14일이네요. 그때 추미애 대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양자 회담하자 난리. 그때도 보면 박지원 의원이 격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놓으면 이른바 혼자 단독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좀 할 만도 하고, 저는 왜 추미애 대표가 보면 계속 보면 뭐랄까 좀 단독 플레이 비슷하게 이른바 야권 공조를 갖다 깨트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시는지 조금 이해가 좀 하기 어려워요. 왜냐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4일 양자회담, 청와대 회담했다가 뭐 13시간 만에 거두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결국 보면 얻은 거 없이 괜히 보면은 앞서들 쭉 말씀하신 대로 야권도 이제는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고 사실 불발되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니까 이른바 장외 세력. 아까 우리 서영호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밖에 촛불 민심입니다. 촛불 민심 중에서도 좀 한 1,500개 단체가 있는 비상 행동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뭐냐니까 즉각 하야 아니면은 탄핵, 이 두 가지 안만을 갖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니까 슬슬 자기 어떤 주판을 튕기면서 어떻게 보면 뭐 대선 일정 잡는 듯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른바 그쪽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이른바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인 새누리당과,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표현이죠. 부역자들과 협상을 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민주당의 본색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촛불도 신경 써야지만 되죠. 또 안에도 신경 써야 되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 찾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보면은 이른바 조기 하야, 조기 퇴진을 갖다 안을 내놓았던 것을 놓고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운 함정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건 왜냐니까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뜨거운 감자를 갖다 던진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걸 처리할 능력이 있고 처리할 의지가 있고 처리할 대오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뜨거운 감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갈파했던 것은 뭐냐니까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뜨거운 감자는 뜨거운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갈파했던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흐름에서 똑같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잠시 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문득 아니 어제 보면 이정현 대표가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했지만 지금 보면은 실제 그런 형태로 흘러가네. 뭐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야말로 뭐 김무성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오늘 추미애 대표 만난 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야권 공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결과 새누리당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른바 4월 퇴진, 6월 대선 안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박지원 그 대표가 저렇게 추미애 의원한테 발끈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몸이 달게 된 배경이 오늘 조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의 그 퇴진 시기를 언급을 하면 임기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사실상 물밑에서는 야당 내에서 서로 그 탄핵 이후에 전국 주도권을 위해서 비박과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판세를 읽고 있는 것들이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그걸 인지하고 먼저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느낌은 뭐냐면 야당에서는 탄핵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탄핵 문제하고 임기 단축 문제가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야당이 그대로 공조해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이곳에 그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이 발의가 될 경우에 새누리당 내 비박이 과연
이 탄핵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참여하지 않아서 부결되면 이것은 누구의 손해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은 어떤 판단할 것인가 볼 때 야당은 제가 볼 때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또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별도의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이 4월이 아니라 그보다도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선임한 이후에 조기의 퇴진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야당은 탄핵과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추미애, 김무성 이제 두 사람의 회동에서 이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가 촬영을 한 게 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의 이제 메모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메모에는 헌정 수호가 어렵다, 적합하지 않다, 심리 지연, 탄핵 심판법, 공소장 간결하면 60일. 아마 이거는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메모를 보면 탄핵 참여, 총리 추천, 국정 공백, 1월 말 헌재 판결, 그리고 뭐 행상 책임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인 것 같아요. 1월 말까지 저걸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대자를 써놓고요. 대퇴임 4월 30일, 총리 추천, 내각 구성, 큰 대자 2선, 6월 30일 대선. 이건 아마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준비해간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을 큰 대자로 부르는 거 아니죠? 그 김영한 수석은 업무수첩에 보니까 영으로. 그 영자를 썼던데 보니까. 기자분들은 보통 네. 통이라고 쓰죠. 아, 그렇습니까? 기자분들은 통이라고 쓰고 김영환 돌아가신 고 김영환 수석은 령, 또 김무성 대표 대인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보면 상황이 흐르는 데 있어서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11월 23일이던가요? 그때 김무성 대표가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 그야말로 뭐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얘기 나왔을 때 김무성 전 대표가 일단 자기의 기득권을 버렸죠. 나는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탄핵으로 방향을 몰았습니다. 탄핵으로 방향을 몰아서 가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반전의 어떤 모습을 갖추면서 그동안 흩어졌던 당론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득 보니까 야,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사이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면서 어쨌든 이 전국을 갖다 나름대로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주다 보니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원래 사이가 그리 나쁜 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같아요. 일단 저 메모는 뭐냐면 지금 소위 여권과 야권에, 특히 야권하면 이제 민주당과의 어느 대선 시점에 언제가 좋으냐 하는 일종의 줄다리기를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뭐 어떤 생각으로 저런 논리를 1월 말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탄핵을 하더라도 이제 그 민주당은 그런 쪽으로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탄핵을 하게 되면 12월 2일이나 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걸렸으니까. 63일 걸렸.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혐의가 여러 가지 저기 주장을 많이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이 1월 말이 임기이기 때문에 예의상 그래도 자기가 마무리하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이제 1월 말이 가장 빠른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헌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니 1월 말에 대통령이 퇴진하는 거로 하자라고 아마 주장한 것 같고, 김무성 전 대표는 그래도 이제 여든 야든 공정하게 신발끈 맬 수 있는 대선 주자들이 신발끈 매고 당내 경선도 치러야 되니까 최소한 대선은 6월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다 보면 역사 나면 4월에 퇴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친박이나 비박이나 제가 만나 보면 대선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늦추는 게 낫다. 그러니까 빨리 야당보다 빨리 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은 제가 만나 보면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 측이라든가 좀 빨리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걸 선호하는 거는 지금 선두 주자라는 것도 있지만, 길어지면 개헌 논의가 불붙을 수 있다. 짧게 하면 개헌 논의는 일단은 그 논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판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 아까 그러니까 보면 63일을 갖다 기준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 그 심리 기간 6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일이면 얼추 잡으면 한 1월 말, 그래 1월 말쯤 이렇게 아마 추미애 대표는 그걸 논고를 삼으신 듯하고, 그러나 또 새누리당 입장,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뭘 논고로 삼을 수 있냐니까 바로 이제 어제 보면 박영수 특검팀이 사실상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20일입니다. 준비 기간 포함해서 120일이면은 3월 29일 날 특검
수사를 갖다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대충 3월 말 4월 초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한 4월 중 하순쯤, 4월 말 해서 보면 대통령이 그때 하야하고 그다음에 사법적 처리를 받는 것으로 하되 그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6월 말 안에 보면 대선 치르는 게 맞지 않냐. 그 속내는 사실 그렇죠.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김무성 전 대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철수든 김종인이든 반기문이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의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반기문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월 중순쯤 들어온다 그러는데 거기서 1월 하순 거기다 후닥닥 벼락치기로 2달 그건 새누리당으로 봐서는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보면 안철수하고도 손잡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기문과도 손잡을 필요가 있고 김종인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보면 어떤 무너진 보수를 갖다 재건축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김무성 전 대표인데 야당 입장에서 그걸 또 상대방 좋은 일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지리한 어떻게 보면 치열한 협상이 계속될 것 같네요. 추미애 대표의 오늘 결정적인 패착은 사실은 뭐 국민의당 내에서 이 일은 물리적으로 비박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9일날 탄핵을 의결하자라고 시간을 갖자고 하니 추미애 대표로서는 실제로 비박이 2일날 탄핵이 왜 불가능한지 만나서 설득해보겠다라고 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김무성 대표에게도 국민의당에게도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문제는 그 별도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 첫 브리핑이 얘기가 4월은 너무 늦고 1월이면 그 1월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탄핵 얘기가 다시 사라져버리고 임기 단축에 대한 여야의 협상에 들어갔구나라고 국민들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내가 만나고 하려고 했던 것은 9일날 탄핵을 결의하지 말고 2일날 결정하려면 오늘 중에는 탄핵을 발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설득하고 실제 비박이 거기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 4월 퇴진을 얘기하고 있길래 그러면 9일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탄핵은 탄핵대로 하면서 퇴진 논의도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볼 이런 불상사가 없을 텐데 이제 탄핵 얘기는 완전히 국면이 끝나버리고 임기 단축을 둘러싼 4월이냐 1월이냐 여야의 수싸움 문제로 이 국면을 전환시킨 게 추미애 대표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체 발언 내용을 보면 뭐가 준비해서 계산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저는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이 권한정지가 되는데 법적으로 권한정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탄핵이 예를 들어 12월 9일 날 발의돼서 되면 그 순간 바로 권한정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12월 9일이면 정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도 좀 양보해서 한 1월 말까지는 그때는까지는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보면 뭐 계산해보고 뭐 따져보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머릿속에 좀 있었던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영원 소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야당도 비박 비주류가 새누리당 비박 비주류가 동참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내는 그야말로 어느 쪽이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대선 지형이 펼쳐지는가 그 시기를 갖고 이른바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고 있구나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촛불 민심 중에서 한 1,500명이 넘는 이른바 비상행동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즉각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지금 가서 그 이른바 자기들이 하는 언필 지금 부역자들하고 지금 어느 날짜가 좋은지 택일 갖고서 밀고 당기고 있어 그야말로 촛불 민심이 자칫하면은 여의도를 향하고 특히 보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갖다 보면서 좀 안 좋은 지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차피 탄핵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차라리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정교하게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좀 설득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의도했든 아니든 그리고 이게 뭐 명분이 있든 없든 뭘 다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10월 26일부터 그 태블릿 PC가 노출되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좀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좀 산만하게 이게 진행이 돼 왔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야당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청와대하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좀 이제는 합리적이고 좀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서영훈 소장님이 이제 탄핵하고 이게 투트랙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지만,
헌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헌재가 뭐 밤새워 가면서 이걸 심리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게으를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게 이제 물론 2개월 차이, 3개월, 뭐 1개월 차이에도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더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좀 대국적인, 거국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4월 말을 이미 발표를 한 거고, 그러면은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이제는 좀 그 제안을, 그 합의안을 당론을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좀 탄핵보다는 저는 이 안에서 뭐 몇 개월의 이 합의가 저는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차라리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뭐 네. 그 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좀 더 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는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 정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이에 반하면 국민의당은 협상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더 꼬여버린 거 아닌가 지금은 꼬이고 약간의 전선이 좀 바뀌면서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균열이 이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입장 차이가 2, 3일 전까지 대통령 이번에 3차 대국민 담화 전까지만 해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탄핵이 치러지는 동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보면은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이 정치 일정에 합의를 하고 대통령의 답만 기다리는 순간이 됐고, 오히려 어저께까지 탄핵 열차를 같이 타고 끝까지 가자라고 했던 두 야당이 균열이 생기면서 또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오늘은 그 상황인데 또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두 야당의 이런 신경전은 왜 벌어지느냐?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선에 이제 몇 달 있으면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번에는 아마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박 대통령과 이 최순실의 이러한 게이트 때문에 야권이 집권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당의 이 경쟁과 이 신경전이 아주 심한데, 여기서 촛불 민심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탄핵 열차에서 먼저 내려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왜 동생 빼고 형님 혼자 만졌어, 그런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임기 단축 문제를 당신들이 먼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열차에서 내린 건 바로 민주당 당신들이다 하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아까 제가 동감하는 거는 정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좀 약간의 혼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치 일성의 예측 가능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대선 일정과 대통령 퇴진 일정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대선 준비도 하고, 그러한 정치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해 주는 게 정치권의 이제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거 탄핵 절대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들어보시고 다음 얘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3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해서 오늘 그만두게 하든지 내일 그만두게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자, 이정현 대표 이제 손에 당 지지율은 없어지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협상은 또, 여야 간 협상은 정말 서로 셈법이 또 다르고 해서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 정말 이제 길이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2016년 오늘 12월 1일 이 시점에서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한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것만 확실한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국회가 로드맵을 내라. 나는 임기를 채울 능력도 능기를 채울 의지도 없다.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권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계단을 만들어줘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나 내려오겠다는데 너 그냥 내려오지 말고 뛰어내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야가 공히 그야말로 이제 아까 우리 김종원 부본부장 말씀대로 현 상태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만장일치로 그다음에 4.6, 그러니까 4월 퇴진, 6월 이거는 새누리당의 당론이니까 이제 야당도 어떤 당론을 정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만들어서 여야의
국회 단일화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 이게 우리 아니니까 이걸 때려 하시오. 그럼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딴소리 하면요. 진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에 부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 내려오겠다 얘기했으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그 계단과 로드맵을 갖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여야 합의 단일 안으로서 국회 단일 안으로 대통령한테 제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앞서들 말씀하신 불확실성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당장에 지금 복지 사실상 원턴 원치 않던 복지 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다시 움직일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외교, 안보 여러 가지 그 난제가 얽혀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못 움직이고 있어요. 또 기업들이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갖다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여야가 비록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뜨거운 감자, 뜨거운 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슬기롭게 갖다가 시켜가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내려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사법 처리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형사 X 이렇게 해서 형사 처벌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3월 29일까지 특별검사 수사 아마 강렬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을 당하던 아니면 하야를 하던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어떤 검찰 특검에 의해서 소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별건이고 어쨌든 그 건은 그 건이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탄핵이 되느냐 자진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예우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이 예우가 탄핵이 되는 경우에는 경호밖에 못 받아요. 그 뭐 연금이라든가 어떤 예우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 저는 이정현 대표의 저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홍문종 의원의 뭐 야당이 약이 올라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탄핵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탄핵으로 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이라는 게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보복 심리를 순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촛불 집회가 보여주는 건 단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속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체포하라 이런 그 구호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그런 감정들을 순화시켜 주는 게 그나마 탄핵 절차였는데 그거를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뭐 약 올리듯이 말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저런데 그냥 자기 발로 내려가는 거 그냥 봐야 되나? 내지는 뭐 사법 처리에 대해서도 이후에 대통령 퇴진 후에 사법 처리도 또 하나의 지금 이것도 정치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퇴하자마자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60일 동안은 선거 운동 기간이나 진배 없는데 그럼 거기에서 대통령을 구속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뜨거운 쟁점으로 계속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정현 대표 저는 이런 말들이 국민들의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강성 발언을 이끌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정현 대표는 여야 합의하는 동안에는 그 사퇴 시점에 대해서 여야 합의하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여의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여야가 정말 좀 사심을 버리고 물론 대통령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하지만 지금의 난국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나라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빠른 해법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낱낱이 보고 그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더 현명한가, 누가 이 국정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서 이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네.